구정희 교수입니다. 지난번에 1시간을 여러분하고 사회복지 상담하기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1시간 했는데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학기에 한 14시간 정도를 한번 해볼 계획인데 14시간 강의를 다 들으신 분들은 대천 광장신문하고 연말에 한번 파티를 한번 하고 싶은 생각도 있고 또 다 들으신 분들은 수료증도 한번 주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시간을 여러분에게 소개할 내용은 지난번에 강의 내용이 인간에게 봉사하는 학문이 사회복지학이다 뭐 그런 줄거리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인간에게 봉사하는 학문은 중세에서 4가지 학문을 소개했는데 신학, 의학, 법학, 철학 그 4가지 학문을 그 개념적으로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런데 오늘 그 얘기하고 이렇게 줄기를 같이 하면서 말씀을 드릴까 그래요. 신학, 의학, 법학, 철학이 이제 세계에 번지면서 대학교가 설립이 되고 대학에서는 그 4가지 학문을 아주 숭상을 했고 그 4가지 학문이 이제 모든 학문의 뿌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 4가지 학문의 의미는 사각모로 표시하고 있어요. 여러분 대학을 졸업하시면은 졸업장에 가보시면은 사각모를 쓰고 졸업을 하죠. 여러분도 아마 대학을 졸업하시고 지금 제 강의를 듣는 분 있을 거예요. 요새는 뭐 전문대학을 졸업해도 사각모를 쓰긴 씁니다. 그 사각모의 의미는 나는 집안도 좋고 좋은 국가에서 태어났고 가정에서 태어났고 대학을 다녔으니까 이제 대학을 졸업하면은 주변 사람들에게 좀 이렇게 뭔가 좀 나누어주고 봉사하겠다는 게 사각모 의미고 사각모를 쓰시는 분들은 그런 자세로 살아시면 좋겠다. 그렇게 저는 여러분과 같이 한번 의견을 나누면서 사각모의 의미가 그 4가지 학문의 뿌리하고 같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학문을 한 사람들은 박사를 받으시면 신학 박사, 법학 박사, 또 의학 박사. 그 나머지는 모든 학문을 철학 박사 학위를 줘요. 근데 요새는 이제 산업혁명 이후로 가서는 뭐 사회복지학 박사도 있고 또 공학 박사도 있고 또 어떤 학과는 건물 파괴학 박사도 있어요. 건물을 어떻게 파괴하면 효과적이냐. 그 다음에 간호학 박사, 또 무슨 뭐 행정학 박사. 박사학위가 요새는 말이죠. 널려요. 우리나라 박사학위 따고서 뭐 강의 하나도 못하고 노는 학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만큼 학문이 일반 서민들에게 깊이 있게 뿌려내렸다. 여러분, 오늘 생각해 보세요. 대천 광장신문에서 여러분 지금 대학 교육을 받잖아요. 얼마나 좋게 열려있는 공간입니까? 여러분 이 공간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서로 대화하고 지역사회를 걱정하고 또 지역사회 주민들이 어떻게 하면 삶의 질이 향상될까 하는 의미에서 사회복지 상담학을 두 번째 시간으로 열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은 인간의 속성에 대해서 얘기를 할까 그래요. 우리가 인간에게 봉사하는 학문이라고 그랬는데 좀 인간을 우리가 좀 더 알아야 되지 않겠냐. 저는 가끔가다 여기까지 살아오면서 정말로 나를 너무나 모르고 있다. 나 자신을 모르고 있다 그런 거예요. 소크라테스가 옛날에 철학자가 너 자신을 알아라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정말로 자기 자신을 올바르게 아는 사람이 과연 이 세상에 몇 명이 될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기 자신도 모르면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뭐 인간을 연구한다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것은 저뿐만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여쭤보면은 너 자신에 대해 좀 잘 아느냐 그러면 대개 정답이 잘 알고 있다 하는 사람보다는 잘 모르고 있어. 내가 왜 이렇게 가는지 내가 왜 이렇게 사는지 잘 모르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면은 우리 자신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고민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 좀 더 좋은 방향으로
생각하는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모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엄밀한 의미에서 생각해 보면은 인간의 속성을 연구한다는 것은 큰 벽이 있고 알 수 없는 신비로움도 있고 또 알 수 없는 좌절감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쌓여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들의 속성을 또 아는 것이 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보편 타당성 있는 인간이라는 것은 속성이 어떤 속성이 있느냐 그런 얘기를 가지고 오늘 얘기를 전개해 볼까 합니다. 인간은 세 가지 속성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제일 첫 번째는 프로이드라는 정신분석학자가 연구를 했는데 인간은 몸에서 출발한다는 거예요. 몸. 여러분 지금 건강한 모습으로 태어나서 얼마나 행복합니까? 눈, 코가 반듯하게 생겼고 또 자기 자신이 걸을 수 있고 또 좋은 식사를 나눌 수 있고 이렇게 건강히 태어난 사람도 있지만은 태어날 때부터 우리 어떤 사람을 보면은 장애를 입고 또 무슨 맹인으로 태어난다든지 정신지체로 태어난다든지 혹은 뭐 좀 신체적인 핸디캡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그 몸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행복감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몸이 태어나는 것이 누구를 통해서 태어납니까? 부모님을 통해서 태어나는데 부모님이 어떻게 우리를 만들고 있습니까? 부모님이 결혼을 해가지고 성생활을 해서 정자와 난자의 교류가 돼가지고 인간의 유기체가 태어난다. 그렇게 생물학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다른 학설에서는 뭐 그렇게 하지 않아도 인간이 태어난다 이런 얘기도 있고 요새 병원에서는 다른 방법으로도 이렇게 남녀가 관계하지 않고도 생명이 태어난다 하는 그런 학설도 있습니다만은 보편 타당성 있는 그 논리는 여자와 남자가 합궁을 해서 태어난다.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좀 나쁜 것 같지만은 인간끼리 만나가지고 한 새로운 생명체를 만들어낸다 하는 그런 게 굉장히 신비롭고 우리가 부모를 존경하는 이유 중에서 하나가 있어요.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주신 분이 어머니, 아버님이다. 그런 거죠. 그런데 어떤 면에서 생각해 보면은 인간은 그렇게 몸으로 태어난 것은 인간으로서의 그 어떤 그 삶을 위해서 태어났지만은 다른 면에서 생각하면은 동물적인 속성이 강하다는 거예요. 섹스하고 밥 먹고 뭐 싸우고 또 무슨 이런 속성의 일종의 동물적인 속성이 강하다. 근데 인간은 첫 번째 동물에 가까운데 동물보다는 한 단계 그래도 좋은 영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인간이다. 그래서 인간들이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주변에 보시면은 우리가 주변에서 보면 저 친구는 동물만 또 못하다. 그런 사람도 얘기하는 거 있고 요새 보면은 동물들을 자식을 낳지 않고 동물을 기르면서 부부 생활하는 사람도 많이 있죠. 그런 게 어떻게 보면은 현대사회가 갖고 있는 아픔이고 또 인간을 중시하지 못하는 그런 사상에서 나온 면도 있고 또 인간의 속성 중에서 동물하고 비슷한 속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또 우리 몸을 굉장히 중시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속성은 우리가 관계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관계라는 것은 인간은 태어나서부터 어머니와의 관계, 이웃 사람들 관계, 또 성숙이 되면은 파트너와의 관계, 또 동료와의 관계, 선후배의 관계, 그런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는 거죠. 그 허버트 미드라는 심리학자가, 사회심리학자가 얘기한 것을 보면은 셀프라는 개념으로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시카고 학파에 있는 존 두이하고 같이 그 인간을 연구한 학자인데, I and me의 속성이 있다 하는 거예요. I and me. I는 뭡니까? 주격이잖아요. 그 다음에 me는 목적격이잖아요. 목적격, 소유격, 목적격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I라는 속성은 누구나 태어나면은 창의적이고 동물적이고 유아적이고 무의식적이고
그런 속성에서 감성적이고 그런 속성이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하고 관계라든지 친구하고 관계라든지 동료와의 관계를 통해서 점진적으로 미로 바꿔 간다 하는 거예요. 그 아이한테 미라는 것은 아이에서 미로 간다. 교육을 받으면서 관계를 하면서 그 주관적인 자아에서 타인 중심적인 자아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관계를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보편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거 보면은 다른 사람하고 관계가 좋은 사람을 인간관계가 좋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사회복지학을 한 40년 공부하면서 비교적 저는 인간관계를 잘한다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실패한 이유 중에서 인간관계를 잘못해가지고 상대편에서 상처를 줬다든지 뭐 그런 면이 많이 있어가지고 제가 지금도 후회하고 있어요. 그때 그 말을 안 했으면은 좀 좋았을 텐데 또 그때 내가 손해 보더라도 상대편 위주로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그 괴로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관계의 동물이다. 근데 관계를 하는 것은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번째 얘기는 첫 번째는 동물, 섹스하고 먹고 마시고 그러는데 두 번째는 인간끼리 서로 교류를 하면서 서로 필요한 것을 서로 나누어 쓰고 서로 또 이렇게 공존하고 삶을 같이 하고 그런 속성이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인간의 속성이다 그래요. 우리가 보면은 뭐 저는 단군 시대를 우리 민족들은 샤머니즘적인 그런 기질이 있어요. 한 민족은 단군으로 출발했다. 또 어떤 신라문에서는 큰 박해에서 인간이 태어났다. 뭐 그런 이론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다 강조하는 것은 관계를 중시하고 있어요. 부모에게 효도하고 또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존중하고 신뢰하고 믿고 그렇게 하라고 있죠. 그 다음에는 뭐 이렇게 인간관계에서 느껴야 될 점들은 몇 가지로 이게 법률적으로 정하고 계율적으로 정하잖아요. 그래서 관계를 잘하는 것이 좋다.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카운셀링은 인간관계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회복지학은 인간에게 봉사하기 때문에 클라이언트, 도움을 꼭 받아야 될 사람들을 속성을 잘 알아야 도와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도울 적에 그 사람의 과거를 쭉 들춰서 과거에는 그렇게 연구를 했어요. 뭐 언제 결혼했느냐, 언제 사업에 실패했느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쌀 한 대박을 줬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주면은 주는 사람한테 욕 바가지로 뒤집었어요. 요새는요, 이렇게 누구 도울 적에 선생님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좋아요. 그러면 다 건너치고 오늘 점심을 안 먹었는데 선생님 점심 한 그릇 사주시죠? 그럼 점심 한 그릇 사드리면은 그게 좋게 도와주는 거다는 거예요. 점심을 먹어야 될 사람을 한 30분이고 1시간을 설교를 한다든지 그 사람에게 무슨 교훈적인 얘기를 하는 건 별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 사람이 꼭 필요한 것을 도와줘야 된다. 제가 지금 얘기를 했는데 사회복지학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 인구 중에 몇 프로 정도 될 것 같아요? 꼭 도움을 필요한 사람이 몇 프로 정도? 이렇게 성서에서 보면은 대략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이 어느 집단에 10%가 있다는 거예요. 10%가 있는데 지금 선진국이나 후진국에 이렇게 가보면은 아프리카 같은 데는 한 50%가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있고 우리나라에는 지역적으로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이 지역적으로 많은 지역이 있어요. 대천 광장신문에서 이렇게 파악을 해보니까 보령에는 꼭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몇 프로냐. 그래서 엊그제 저 시의원들을 잠깐 만났는데 한 15% 될 거려. 어떤 분에게는 한 20% 될 거려. 그래서 무슨 근거로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노인이 보령에는 25%가 넘는다는 거예요. 25%면은 초고령 사회거든요,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도움을 받아야 할 사람이 장애인 10% 이러면 한 20%에서 30%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세계적인 통계에 의하면은 어느 지역에 가도
10%는 꼭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뭐 청와대에 가셔도 경제적으로 뿐만이 아니고 뭐 심리적으로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 꼭 있고, 어느 교회에 가도 또 10%는 꼭 어려운 사람이 있다.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찾아서 도와주는 것이 사회복지 학문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상담을 하는 목적이 도움이 꼭 필요한 사람을 우리가 찾아 나서는 것, 그것도 매우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지역에서든지 15%에서 20%가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이 꼭 주변에 우리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인간관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속하고 있는 지역사회에 어떤 사람이 꼭 도움을 필요한지를 생각해 보시고, 그분들에게 내가 물질적으로 봉사할 거냐, 또 상담을 해서 봉사할 거냐, 또 내가 운동을 같이 해서 봉사할 거냐, 또 무슨 여행을 하면서 도와줄 거냐. 도와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도움이 꼭 필요한 사람에게 전문적으로 도와주는 것이 사회복지 상담학의 특성이다. 세 번째는 제가 얘기하는 인간은, 이렇게 제가 성서라는 인용에 보면 창세기 있는 저인데, 이미지 오브 가드라는 의미가 있어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그래서 인간들은 괴롭고 어렵고 고민이 있을 적에는요, 자기가 마음속으로 누구의 도움을 받고 싶다 이런 걸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머니를 도움 저런 사람, 어떤 사람은 대통령님, 또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중에서 모든 인간들이 공통적으로 도움을 필요로 한 분에게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존칭을 우리가 쓴다는 거예요. 불교 신자든지 마음의 더 교리라든지 샤머니즘 하는 사람든지 제일 그 코너에 몰리면은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세계 언어를 보면 오 마이 가드라고 하잖아요. 오 마이 가드. 그 오 마이 가드는 뭐 전쟁이 났을 적에, 또 내가 지금 무슨 그 바닷물에서 빠져 죽을 때, 또 그건 뭐 재난을 입었을 적에, 그때는 그렇게 영어로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 소리가 저절로 나온다는 거죠. 그 인간은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속성이 모든 인간들에게 다 있다 하는 거예요. 얼마나 신비롭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영성이라고 표현하는데, 신학에서 연구하는 영성이라는데, 모든 인간은 영적인 속성이 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도 되었지만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좋은 품성이 모든 인간들에게 있다 하는 거죠. 형무소 가도, 또 범죄자를 만나도 그 사람들 자세히 들춰보면은 그 좋은, 선하고 착한 면이 있는데 그게 숨겨져 있고, 그것을 누가 개발해 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 속성을 표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지금 제가 강의했듯이 동물적인 속성이 있고, 번식하고 생육하고 먹고 마시고 섹스하고 그런 속성이 있다면은 주변 관계에서 인간 관계를 하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인간적인 속성이 있고, 또 마지막에는 신적인 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신적인 속성은 우리가 이제 영적인 속성이라고도 얘기합니다만은, 목회 상담학에서 보면은 신적인 속성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는데, 언제 시간 있으면은 인간의 신적인 속성을 좀 함께 여러분하고 토론하면서 내게 신적인 속성이 언제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성경을 오랫동안 읽어봤는데, 하나님의 속성이 내 인격체에 있다고는 너무 믿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뭐 행동하는 거, 내 마음 이렇게 생각하면 그런 속성이 없는데 그런 속성이 언제 있을까? 그래서 이제 고민하는데, 40대 중반에 이렇게 퇴근하는데 차표도 없고 또 12시 넘어가지고 꼼짝 못하는 시간에 갇혔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 호주머니 뒤져봤더니 15,000원이 호주머니에 있어요. 그래서 서울역 근처에 지나가다가 보니까 그 서울역 염천교 다리 밑에 거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어차피 집에 못 들어가는데
이동까지 여관에도 갈 수 없고 그러니까 거지들하고는 좀 같이 생활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그때 기독교 청년인데도 김밥을 한 5줄 사고 그다음에 뭐 저 음료수 좀 사고 또 혹시 거기 가면은 술도 좀 먹을 것 같아서 소주도 2병 사고 이렇게 같이 가서 하룻밤을 지낸 적이 있어요. 그렇게 지내고 오니까 너무 해피한 거예요. 내가 40에 넘어서도 돕일을 하는데 도와주는 일을 했는데 그 인간을 이해하는데 너무 부족했는데 그날 저녁에 다리 밑에 있는 거지들하고 이렇게 하루 저녁을 지냈는데 거지들의 품성을 보니까 너무 순수하고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거지 생활하는데 서로 음식을 보니까 서로 먹으라고 나눠주고 그런 속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기질이 있구나 그런 자신감을 가졌어요. 우리는 이제 인간을 연구하는 인간에게 전문적으로 봉사하는 전문직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회복지 방법론과 상담의 방법론을 가지고 이제 한 학기 동안 수업을 하는데 우리 자신이 인간을 이해하는 전문가라는 의식을 가지고 인간의 속성을 이해하는데 주변 사람들을 우선 먼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내라든지 자녀라든지 또 학교 가시면 친구라든지 또 직장에 가시면 선배님이라든지 또 동료라든지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통해서 보면은 그 3가지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동물적인 속성, 인간적인 속성, 또 신적인 속성 이 3가지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영적인 속성이 아주 강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를 잘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동물적인 속성이 강해요. 근데 그 3가지 속성이 완전한 인간으로 거듭나려면은 3가지 속성이 조화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으로 때울 적에는 몸을 잘 사용하고 또 인간관계를 잘 적에는 인간관계를 잘하고 또 다른 사람들의 그 아픔을 잘 케어할 적에는 영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하고 오늘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여러분 건강하십니까? 그리고 주변 인간관계인데 여러분들 상처받은 사람 없습니까? 또 여러분 솔직하게 해서 하나님에게 나 자신을 내놓으면 부끄러움이 없습니까? 그런 면을 3가지 속성을 보면서 앞으로 사회복지와 상담학을 공부하는데 자기 자신을 그런 눈으로 보시고 또 주변 사람들도 어떤 면이 강점이 있는지를 잘 돌보셔가지고 그 면을 연구하시다 보면은 좋은 훌륭한 사회복지 상담 전문가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추석 연휴 때 아주 행복하게 지나시고 또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또 주변 사람들 케어 많이 하시고 또 이렇게 또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은 한 끼라도 좀 식사를 나누는 그런 귀중한 삶을 살아가기를 참 기대하고 또 대천 광장신문은 그런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니까 여러분 사이트에 한번 다시 검색하시고 또 충고의 말씀도 거기다 써주시면 좋습니다. 들려주시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